반갑습니다. 힐로TV입니다.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저서 왜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인가를 통해 제3 침팬지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유전자 1.6%의 비밀과 신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응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눈동자, 피부의 결, 그리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표정 속에 아주 오래전 숲을 누비던 존재의 그림자가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을 작곡하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빚어내며 기어이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긴 우리는 분명 지상 최고의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이라는 냉정한 현미경을 들이대면 그 오만함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와 가장 닮은 침팬지와 우리의 DNA 차이는 단 1.6%에 불과합니다. 이 1.6%라는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 미세한 간극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동시에 베르테르의 슬픔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태백의 맑은 공기를 마시듯 숨을 고르고 우리 안에 잠든 이 침팬지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것은 나를 낮추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룩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전자의 거울. 우리는 왜 제3의 침팬지인가? 우리는 인류를 사람과라고 부르며 다른 영장류와 엄격히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외계의 생물학자가 지구에 내려와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인간을 사람이라고 따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우리를 제3의 침팬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침팬지, 보노보, 그리고 인간. 이 셋은 사실상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의 가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라는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백문항의 시험지에서 단 1, 2문제를 틀린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 미세한 변이가 털을 없애고 직립보행을 하게 하며 복잡한 성적 체계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설계도는 여전히 침팬지의 그것과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산촌 마을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잎의 모양도 줄기의 굵기도 달랐지만 땅 밑에서는 그 뿌리가 하나로 얽혀 있었죠. 우리 인류와 침팬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만작거리지만 우리 세포 깊숙한 곳의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의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유 없는 불안을 느끼고 타인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며 집단 간의 갈등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98.4%의 본능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생물학적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연속성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수억 년을 거쳐오며 쌓인 생존의 습기가 유전자라는 물리적 매개체를 통해 전달된 것이죠. 양자역학적으로 본다면 우리와 침팬지는 같은 양자 상태에서 분화된 파동함수와 같습니다. 겉모습이라는 관측 결과는 다르지만 근원적인 에너지 수준에서는 여전히 얽혀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침팬지를 보며 묘한 동질감과 불쾌감을 동시에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의 현상은 사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민낯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저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울을 깨뜨린다고 내 얼굴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울을 맑게 닦아 우리 안의 짐승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비로소 인간만의 1.6%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과 욕심,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98.4%가 생존을 위해 보내는 처절한 신호일 뿐이죠. 이제 그만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의 어린 침팬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대약진의 비밀, 언어와 도구가 만든 비국소적 연결. 인류의 역사에는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도약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를 대약진, The Great Leap Forward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년 동안 돌멩이나 깨뜨리던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동굴벽에 예술을 새기며 복잡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도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뇌의 크기가 갑자기 커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후두의 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언어의 탄생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백의 깊은 산속에서 사냥하던 두 원시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언어가 없고 한 명은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없는 사냥꾼은 저쪽 바위 뒤에 뿌리 큰 사슴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온갖 몸짓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어를 가진 사냥꾼은 단 한마디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전략을 공유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리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정보를 전송하는 비국소적 연결망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당신의 지혜를 내가 흡수하는 이 기적 같은 공명. 이것이 바로 인간을 침팬지로부터 떼어놓은 결정적인 1.6%의 힘이었습니다. 언어와 함께 탄생한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시옵의 동굴벽화의 들소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행운을 빌고 존재하지 않는 신을 상상하며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갈구한 흔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고귀함을 발견합니다. 침팬지는 한 번도 내일의 일초를 위해 기도하거나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눈앞에 없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자가 입자의 상태를 결정하듯 언어와 예술이라는 관착도구를 갖게 된 인간은 현실을 재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더 이상 단순한 나무들의 집합이 아니라 신령한 곳이 되었고 바위는 경계석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물리적 세계 위에 의미의 세계라는 양자적 중첩 상태를 더 씌운 유일한 존재입니다. 황금기의 역설, 농업과 정착이 가져온 업. 우리는 농업혁명을 인류 문명의 위대한 승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의 실수라고 규정합니다. 수렵 채취 시절 인간은 하루 며칠만 일하고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며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적었고 계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땅에 속박되었습니다. 한 가지 작물에 매달리며 영양 불균형에 시달렸고 좁은 공간에 모여 살며 전염병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잉여 생산물은 계급과 전쟁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화석 기록을 보면 농경 이후 인류의 평균 키는 줄어들고 치아 부식과 골다공증은 늘어났습니다. 철학적 해석. 소유가 존재를 압도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내 땅, 내 곡식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비교와 결핍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실천적 방법.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무한 경쟁의 스트레스는 사실 농업사회의 유산입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수렵꾼의 마음으로 돌아가 단순한 삶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소유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농업은 인류에게 풍요를 약속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업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정착은 곧 집착입니다. 태백의 겨울밤처럼 흘러가야 할 생명의 에너지가 농경지라는 좁은 틀에 갇히면서 우리는 나와 남을 가르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느끼는 모든 고통의 기원일지도 모릅니다. 양자역학적 중첩 상태로서의 인간, 짐승과 신 사이에서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98.4%의 침팬지이면서 동시에 은하계를 꿈꾸는 1.6%의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짐승과 신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된 확률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관측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은 달라집니다. 본능에 매몰되어 타인을 시기하고 환경을 파괴할 때 우리는 그저 제3의 침팬지로 붕괴됩니다. 하지만 1.6%의 깨어있는 의식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라는 고귀한 상태로 도약합니다. 은밀한 진화.
인간의 짝짓기는 왜 동물과 다른가? 대부분의 영장류는 짝짓기 시기가 되면 온 동네가 알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암컷 침팬지의 엉덩이는 붉게 부풀어 오르고 강렬한 호르몬 향을 내뿜죠. 이것은 지금 내 유전자를 받아줄 강한 수컷을 찾는다는 명확한 광고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 여성은 자신의 가임기를 스스로도 모를 만큼 철저히 숨깁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은배된 배란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사회적 계약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배란기가 명확했다면 강한 수컷들은 그 시기에만 암컷을 독차지하려 전쟁을 벌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란기가 은폐되면서 수컷은 암컷의 곁을 상시 지켜야만 자신의 자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성이 안정적인 결합을 위한 도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계에서 유일하게 번식과 상관없는 성관계를 가장 많이 갖는 종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를 인류 문명을 만든 핵심 열쇠로 봅니다. 침팬지에게 성관계가 번식의 수단이라면 인간에게는 사회적 본드, 본딩입니다. 태백의 겨울밤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노부부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친밀함의 에너지가 가족을 유지하고 그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뇌가 비정상적으로 큰 인류의 아기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짝짓기는 단순한 생물학적 결합을 넘어 서로의 우주를 공유하는 양자적 얽힘의 과정인 셈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인류는 쾌락이라는 선물을 통해 가족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단순히 종족 번식을 넘어 이 험난한 우주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으려는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저항입니다. 파괴의 본능, 인종차별과 환경파괴의 생물학적 뿌리. 우리는 왜 끊임없이 편을 가를까요? 인종차별과 집단학살이라는 인류의 끔찍한 역사는 사실 우리의 생존 본능에서 기인합니다. 수렵 채취 시대, 낯선 집단과의 만남은 곧 죽음이나 질병의 전염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뇌는 나와 다른 외모와 언어를 가진 자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능이 현대 문명과 만났을 때 비극이 발생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를 외래종에 대한 면역 결핍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생존 전략이 현대에는 인류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된 것이죠. 인종주의는 고귀한 영혼의 반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떼어내지 못한 제3의 침팬지의 비겁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터 섬의 거대 석상, 모아이를 아시나요? 그 섬의 주민들은 석상을 세우기 위해 마지막 나무 한 그루까지 베어 넘겼습니다. 나무가 사라지자 배를 만들 수 없었고 새를 잡을 수 없었으며 결국 서로를 공격하며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지구라는 거대한 섭에서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나무가 베어질 때 우리는 돈을 먹고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인디언의 예언은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물은 연결되어 있으며 타자를 파괴하는 것은 곧 나를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연기법이 바로 이 과학적 파멸을 막을 유일한 브레이크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터 섬의 마지막 나무를 뱄던 그 원주민은 바로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1.6%의 지능으로 지구를 정복했지만 그 지능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멸종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양자역학적 중첩 상태로서의 인간, 짐승과 신 사이. 우리는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보여준 인간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우며 1.6%의 차이로 세상을 파괴하는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관측되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듯
우리 인간 역시 파괴자와 수호자라는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그저 침팬지일 뿐이야 라고 관측하면 우리는 짐승으로 남겠지만 나는 1.6%의 신성을 가진 우주의 관찰자야 라고 의식을 집중하면 현실은 그 방향으로 붕괴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성이라 부릅니다.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98.4%의 동물적 본능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공감과 이타심이라는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3가지 마음 처방전을 드립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우주를 꿈꾸는 우리가 왜 가끔은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할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 답을 1.6%라는 미세한 유전적 틈새에서 찾아냈습니다. 오늘 밤 힐로TV에서 당신의 본능과 영혼이 화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안의 짐승 인정하기. 분노나 질투가 치밀 때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내 안의 침팬지가 배고프다고 소리를 지르는구나 라고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본능의 폭주는 잦아듭니다. 1.6%의 창의성 발휘하기. 침팬지가 할 수 없는 일, 즉 예술이나 명상, 혹은 조건 없는 친절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연결의 감각 회복하기. 태백의 숲이 그러하듯 나를 둘러싼 환경과 타인이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내가 마시는 공기가 어제 누군가의 숨결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파괴의 본능은 자비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98.4%의 본능을 넘어 1.6%의 깨어있는 인간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혹은 당신 안에 침팬지를 위로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힐로TV가 함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인간은 침팬지에서 태어났지만 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1.6%가 오늘 밤 더 밝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힐로TV였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안해질 때까지 저희는 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